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포인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과 포인트는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연속된 공간이 메모리상의 연속된 공간. 이것도 배열이나 포인트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트를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자, 혼용해서 쓸 때 특히 함수에서 배열과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문자 하나만 표현할 때는 캐릭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 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나타낼 때는,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배열을 썼습니다. 12칸. 자, S 12칸 하면 12칸의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문자열을 넣었었죠. 그럼 배열할 때 우리 배웠던 겁니다. 배열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역슬래시 0. 역슬래시 0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문자열의 끝.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다. 자, 임퍼센트 0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다. 자,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나타낼 때, 문자열의 끝을 나타낼 때는 역슬래시 0을 반드시 넣어준다. 배열에 썼던 겁니다. 이거를 포인터도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포인터의 주소와 배열의 주소가 유사합니다. 자, 만약에 캐릭터 변수로 캐릭터 변수, 포인터 변수 P를 하고요. S는 뭐죠?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 S를 포인터 변수 P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S와 P는 이제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S는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같이 씁니다. S3. 세 번째 방. 0, 1, 2, 3. C가 되겠네요. 세 번째 방향은 C가 되겠죠. 자,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포인터도 지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속된 공간이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0, 0, 1, 2, 3이죠. 자, 그러면 P 더하기 3을 하고 별을 하면 값. 이것만 하면 주소. 자, 주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0, 1, 2, 3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 값을 나타낸다. 이건 C가 나타내. 자, 별을 붙이면 값이 됩니다. 별을 빼면 P 더하기 3. 여기는 주소가 들어가죠. 주소에 3을 더하면 3칸 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해서 3을 더하면 0, 1, 2, 3. C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배열에서 배열과 포인터가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C라는 거를 S8, 문자열 변수, 문자열 S8에 문자열을 넣습니다. 이거 베이직 C라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가 하나 생겼네요.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S의 주소 값을 P에 넣네요. 그러면 S의 배열, 시작 주소가 P 주소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S와 P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제 다시 문자열을 출력해 봅니다. S 3번째 주소부터 스트링 값을 넣으라는 거죠. S 3번째면 아까 베이직 C입니다. 0, 1, 2, 3. 3번째는 I네요. 3번째는 I입니다. I인데 임포턴트 붙였으니까 여기 주소예요. 여기의 주소 임포턴트. S 3번째 방의 주소입니다. 여기죠. 여기부터 %S죠. %S는 어디까지 출력하냐? %S는 역설시형, 문자열 끝 문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합니다. 포인트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인트 변수 P 플러스 3은, P 플러스 3을 %S, 문자열로 출력을 하면, 자, 여기가 P입니다. P 시작은 P, 플러스 3은 I를 나타내는 여기입니다. I를 나타내는 주소가 P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이걸 %S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어디까지? 역슬래시 0 끝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IC C가 출력이 됩니다. IC 빼기 C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C죠. 한 자입니다. 한 칸. 한 자만 출력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S3은 I죠. P 플러스 3. 앞에 별이 붙었죠. 이것도 값입니다. 그래서 I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I가 출력이 됩니다. 자, S3번째 칸의 값. 이건 I죠. 자, P 플러스 3번째 주소의 값이죠. 값. 앞에 별. 가로하고 별. 이것도 I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곳을 나타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포인터와 배열은 아주 유사한데 특히 문자열에서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문자열을 나타낼 때. 자, s라는 변수에 베이직 c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에 s를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p와 s는 같은 곳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가 s입니다. 이만큼이 s 배열입니다. S8 배열이고요. S 시작 주소는 1016이네요. S 시작 주소는 1016. 이걸 P에 대입했으니까 P가 1016이 됩니다. P와 S는 같은 곳을 나타냅니다. 같은 주소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S3번째 방인데 S3번째 방은 0, 1, 2, 3 여기입니다. S3번째 방은 I가 들어있는 10, 1019인데 여기서부터 주소를 바꿉니다. 주소. 여기가 주소죠. S3번째 방의 주소를 가지고 %S로 출력을 하면 %S로 출력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1번째 1019부터 어디까지 역슬래시 0이 나올 때까지 이 모든 문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3의 이 뒤에 있는 모든 값 역슬래시 0까지 이걸 보여줄 때 임포텐트를 붙여서 뒤 걸 해줄 수 있고요. 포인터 변수 P도 마찬가지입니다. P 플러스 3 하면 I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건 별을 쓰면 값이기 때문에 주소를 표현해야죠. %S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는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별을 안 씁니다. 그대로 해주면 P3번째부터 어디까지? 역슬래시 0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 변수의 관계입니다. 배열과 포인터 변수 관계. 자, 배열은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증가하죠. 포인터 변수는 p 더하기 0 가로 별 p 플러스 1. 자, 이건 포인트 변수 사용 방법. 자, 값을 나타냅니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을 붙입니다. 별을 빼면 이것만 쓰면 이건 주소가 됩니다. 별을 붙이면 별을 빼면 주소. 자, 배열에서는 대괄호를 붙이면 대괄호를 빼면 주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소스를 보도록 하죠. S8 포인트 변수 P int I. 자, P는 포인트 변수죠. S가 배열이기 때문에 S를 넣어줍니다. 자, 대괄호를 빼면 S만 쓰면 이건 주소가 되죠. P는 주소죠. 그래서 주소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 사이즈에 맞춰서 거꾸로 사이즈에 맞춰서 0보다 크고 i를 빼기인데 i는 사이즈 오프 s 마이너스 2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 이유는 역슬래시 0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역슬래시 0이 있는 그 앞에부터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역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C 여기 뭐가 출력돼야죠?
P 플러스 1 플러스 I P 플러스 I 해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죠? P 플러스 I는 이건 주소죠. 값을 만들면 별이 필요하죠. 여기 별이 있네요. 그러면 P 플러스 I만 써주면 되겠네요. 다시 여기 별이 있네요. 별이 있고 %C가 있죠. 맞았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주소가 들어가요. 자, 포인트 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왜? 별이 붙었으니까. 주소를 표현한 방법 P 더하기 i라는 변수가 인덱스죠. 그래서 i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써주면 2번은 가로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에서 이제 포인트 응용인데 앞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포인트 변수는 맨 처음 시작 주소,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트 변수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를 이용해서 P 플러스 0, P 플러스 1, P 플러스 7까지 배열의 인덱스는 9, 이거 7까지네요. S7까지 S0부터 S7까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단지 별, 가로, P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인덱스 사용하는 거와 배열 사용하는 거 유사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변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값은 별만 붙이면 됩니다. 별만 붙이면 값이 나오는 방식이니까요. 자, 변수 사용하는 방법 A 1번 변수죠. 포인트 P죠. 그러면 이렇게 1번 변수는 인퍼센트 A를 이용해서 P에 넣었죠. 자, 배열은 A의 10 배열이죠. 주소는 A만 쓰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 P에 A만 쓰면 배열이 들어갑니다. 자, 일반 변수와 배열과 포인트 변수 주소를 어떻게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1, 2, 3 A라는 변수는 안에 1, 2, 3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소가 있겠죠. 주소는 인퍼센트 A를 해주면 주소가 나옵니다. 자, P는 포인트 변수네요. P에 인퍼센트 A를 하면 A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P와 A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D에 P를 해주면 이거 주소를 출력하는 거네요. 주소 출력.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 P에 별이 붙었으니까 이건 값이네요. 값이니까 %D를 냈고요. 자, P가 가리키는 곳은 A가 가리키는 것 같죠. 그래서 A는 지금 123이니까 별 P를 해주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123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도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1번 변수 A는 123입니다. 값이고요. 포인트 변수 P에 A를 넣기 위해서 P 인퍼센트 A를 해서 A의 주소값을 넣어줬습니다. P와 A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다고 해서 P는 만약에 자, 별 P에 만약에 2를 넣었다 하면 별 P에는 현재 A가 별 P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A는 현재 1, 2, 3이었는데 별 P에 2를 넣어주면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바꾸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근데 P는 2를 해주면 요거는 P는 주소죠.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만 끊어집니다. 그래서 P를 A가 1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P는 2를 넣어주면 A는 1로 되지는 않습니다. N은 1, 2, 3이고 그대로 1, 2, 3이고 P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P와 A가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모음 24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예제모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반대 순서대로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쿡복이라고 넣었죠. 이거를 KOB 쿡 해서 거꾸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자, 배열에 쭉 넣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자, SS100 배열입니다. 카운트 i 포인트 변수가 들어있네요. 자, 문자열을 출력을 입력을 받습니다. 문자열 입력받는 거고요. 그러면 SS에는 배열이죠. 배열 안에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합니다. 문자열의 길이, 카운트는 문자열의 길이고요. SS의 주소를 P에다 포인터 변수에 넣었네요. 그러면 P와 SS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P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포인터 방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내용 출력하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네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사용을 하고요. P는 주소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뒤쪽부터 가져야죠. 뒤는 카운트죠. 카운트는 끝에 전체 자릿수고요. 여기에 빼기 몇을 하냐? i 더하기 2를 해서 빼줍니다. 자, 2를 더하기 해준 이유는 =0 때문에 =0도 같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i 플러스 1을 해서 빼주면 뒤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전체 자릿수 빼기 i 더하기 2를 해주면 전체 자릿수에서 이거는 0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을 쓰면 값이죠. 해서 뒤에 있는 값부터 출력해 줍니다. 뒤에 있는 값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모음, 이 예제모음 25입니다. 자, 예제모음은 응용 예제입니다. 응용. 자, 여기에 소스는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값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스와프입니다. 스왑이라는 건 교체,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A와 B, A라는 변수, B가 있는 변수입니다. A에 10, B에 20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는 방법입니다. B에 있는 값을 A에다 넣어버리면 A 있는 값, 기존에 있는 10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요. 또 다른 공간에 넣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수합 방식입니다. 자, 바로 넣었을 때는 자, 두 개의 값을 바로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는 값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넣으면 안 돼요. 템프라는 건 또 다른 공간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넣고 이렇게 하면 삥 돌면서 기존에 있는 값이 지워지지 않고 교환이 됩니다. 자, 템프라는 건 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 B가 있고요. A, B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A, B를 입력받네요. 일반 변수니까 인퍼센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A, B를 포인터 변수에 넣었어요. P1과 P2는 포인터 변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P1의 값을 템프에 넣고 P2를 P1에, 템프를 P2에 이렇게 하면 뒤집히는 거죠. P1, P2, 템프. 자, P2를 템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워도 되죠. 템프에 들었으니까 P1을 P2에 넣고 그 다음에 템프를 P1에 넣고 이렇게 순서를 돌리면 P1과 P2가 바뀌게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바꿨지만 실제 A, B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예제가 예제모음 25고요. 이 스와프 예제는 교체는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도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들입니다. 수압 기능은 교체하는 건데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제몸 26입니다. 자, 배열의 정렬입니다. 배열을 정렬하는 방법. 포인터를 이용해 포인터를 이용해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렬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값을 앞으로 보내는 거네요. 계속 비교하면서 앞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값 비교하면서 가장 큰 값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값과 또 비교해요. 비교해서 크면 바꿉니다. 그러면 계속 큰 값이 다음.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가면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작은 값을 바꿨네요. 자, 목표를 오름차수이냐 내림차수냐에 따라서 작은 값을 바꿀 때는 작으면 계속 앞쪽으로 보내요. 그다음 두 번째도 앞쪽.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배열에 값을 넣고요. 템프라는 거는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포인트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전 배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했네요. 포인트 변수는 별 p 플러스 i 하면 됩니다. 포인트 변수 배열에서는 이건 배열에서 할 때는 s i를 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건 포인트 방식, 이건 배열 방식. 배열 방식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작으면 바꿔주고 아니면 통과. 자, 이건 회전입니다. 1회전. 1회전에서도 자, 1회전은 첫 번째 값과 비교하는 거. 2회전은 두 번째 값과 바꾸는 거. 3회전은 세 번째 값과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작으면 바꾸고 크면 통과 해서 이 부분 교환해 주는 거. 자, 포인터를 이용한 수업입니다. 수업 알고리즘 바꾸는 거죠. 템포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렬 후 출력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정렬 후에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별 p 플러스 i죠. 자, 이거를 아까 배열로 했을 때는 s i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출력했던 거를 이렇게 출력하면 하나하나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정렬. 이 정렬도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정렬 기능, 수학 기능, 몇 가지 스택 기능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몇 번 반복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정렬은 기준은 배열입니다. 배열의 값들이 쭉 들었죠. 하나를 선택하고 이 하나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비교. 작으면 바꾸기. 자, 1회전. 두 번째 회전. 두 번째 회전은 첫 번째 거 다 최소값 0이 됐고 두 번째 값을 이용해서 또 비교. 작으면 교체. 수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회전 하면 두 번째 값까지 정렬되고 3회전을 하면 자 이게 회전입니다. 겉에 있는 보가 회전입니다. 자 2회전에서는 두 개가 정렬이 됐고요. 3회전에서는 세 개가 정렬이 됩니다. 3회전은 두 개 정렬됐고 3회전에서는 세 번째 것 가지고 또 비교. 이렇게 해서 수화풀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한 거는 정리를 하면 주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소 연산자들이 있는데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먼저 일반 변수는 int a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이 a라는 변수는 값입니다. 값인데 이걸 주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important a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입니다. 배열은 인티저 aa 배열 10개를 주면 자 aa 0, aa 1 이건 값입니다. 값인데
이거의 주소를 갖고 싶다 하면 먼저 전체 주소는 AA만 써도 주소, 그 다음에 각각의 값에 임퍼센트, 각각 값에 임퍼센트라면 첫 번째 방의 주소, 두 번째 방의 주소, 각각의 방의 주소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int 별 p 이렇게 하면 이거 포인트 변수로 선언. 포인터 변수 포인터 선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p의 임퍼센트 a 일반 변수의 값, 일반 변수의 주소. p만 쓰면 주소. 별 p를 쓰면 이건 값. 이렇게 값 a를 대입할 때는 별 p를 해줘야 되고요. 주소를 대입할 때는 p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와 값을 싹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